엄마도 이제 지쳤다. 여기서 5년 동안 너무 외롭고 힘들었어. 엄마까지 가버리면 난 어떻게 지내라고. 안 그래도 시댁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가 도와주니까 이제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야. 오빠랑 나 둘 다 여기 있는데 굳이 왜 또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겠다는 거야. 그래. 처음에는 너네 때문에 왔지. 너네가 이 엄마를 필요로 하니까. 하지만 여기 살면서 엄마는 너네한테 도대체 뭐였니? 엄마 하루 종일 너네 뒷바라지 해주고 집에 오면 밤에 눈물만 나더라. 고향에 있는 내 형제들이 그립고 음식들이 그리워. 엄마, 딱 1년만 우리 승태 어린이집 갈 때까지만 도와줘. 직장 다니면서 며느리 노릇에 아내 노릇, 엄마 노릇까지 이거 나 혼자 어떻게 감당해? 그러게 누가 너보고 그런데 시집 가라고 했니? 우리는 없는 형편인데 잘 사는 집안이랑 결혼하면 너가 분명히 고생할 거라고 엄마가 말했잖아. 남편이 분명 몸만 들어와도 된다고 했어. 사위는 몰라도 시댁에서 그렇게 생각하겠어? 지금까지 우리 집안 계속 무시하고 집 해준 걸 구실 삼아 계속 너네 살림 간섭하는 거 보면 우리 집안 어떻게 생각하는지 딱 답 나오지. 엄마는 이제껏 너 많이 도와줬다. 너 바쁠 때 너네 시부모 먹는 밥 차려주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이제 시부모 문제는 남편이랑 잘 상의해서 해결해. 이제 엄마는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지금 돌아가면 집은 어디서 지내게? 그 집 팔아서 돈 다 쓰지 않았어? 그래. 내가 여기 이사 오고 너네 도와주면서 용돈 한 번 안 받고 이제껏 모아둔 돈 다 썼다. 이제 내가 여기 더 살려면 너네한테 손 벌려야 하고 손 벌릴 바에 그냥 내려가련다. 나야 니네 큰이모 집에서 머무르면 되니 그건 신경 쓰지 마라. 자신에게 손을 벌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엄마의 말을 들은 딸은 더 이상 엄마에게 여기 그냥 계속 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딸과 아들이 결혼해 살고 있는 도심으로 올라온 70대 정씨 할머니. 할머니는 자식들을 출가시키고 평온하게 고향에서 형제들과 부족하지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자식들이 손주를 낳고 자식들에게 나이도 있으니 집 근처에서 가깝게 사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을 듣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무엇보다 엄마가 필요하다는 말에 정씨는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이 인생에서 1순위였던 정씨 할머니는 정든 고향을 떠나 자식들 집 근처 작은 빌라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5년 뒤에 정씨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정씨 할머니와 자식들 간에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정씨 할머니는 어린 시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쌀이 너무나도 귀했던 그 시절 정씨네는 하루 한 끼만 먹으며 버텼습니다. 가진 땅이 없었던 정씨의 부모님은 남의 땅을 빌려다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땅을 빌리는 대가로 주인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 정씨네는 먹고 살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이마저도 정씨의 아버지는 몸이 안 좋아져 정씨의 어머니와 정씨 형제들이 모두 같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살림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쌀 생산량이 대폭 늘어난 이후로 그래도 밥을 굽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씨의 부모님은 딸들이 성인이 되자마자 시집을 보냈습니다. 정씨는 동네 이웃의 아들이었던 남편을 만났습니다. 정씨는 그래도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뻤습니다. 정씨의 형제들도 멀리 가지 않고 동네 집안의 자식들에게 시집을 가 다 같이 붙어 살았습니다. 일찍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정씨는 결혼 초기에 임신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늦은 나이인 30 초반이 되어서야 정씨는 일남 일녀를 낳았습니다. 정씨는 그때 며느리가 겪어야 했던 갖은 어려움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몸만 들어왔던 정 씨는 첫날부터 시부모님의 구박을 들어야 했고 아이를 낳지 못하니 시어머니의 구박은 갈수록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정 씨의 행동 하나하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청소하지 못해? 여기 뭔지 안 보여? 그렇게 정 씨는 첫째 아들을 낳고 나서야 시부모의 잔소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 남편의 집안도 살림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없는 집안끼리 결혼을 했던 것이었기에 정 씨는 열심히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정 씨네는 시부모 집을 나와 도심 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처음에는 방 한 칸이 있는 작은 빌라에 살림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만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해 일을 더 이상 다니지 못했습니다. 정 씨의 남편은 한동안 후유증으로 일을 하지 못했고 정 씨 혼자서 하루 종일 식당 일을 하며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자식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고 정 씨는 바로 자식들을 독립시켰습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되면 독립하라고 말해놨던 터라 자식들은 성인이 되자마자 군말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자식들이 나가자 정 씨는 자식들이 결혼하기 전까지 돈을 열심히 모아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 씨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정 씨의 남편은 정 씨가 모아둔 돈을 몰래 빼가며 경마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정 씨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모두 경마로 잃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우리 아이들 결혼할 때 도와주려고 했던 돈이라고. 나도 집안의 보탬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이 일 이후로 얼마 안 가 정 씨의 남편은 건강이 크게 악화되었고 자식들이 취직하자마자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 씨는 얼마 남지 않은 돈으로 홀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형제들과 알고 지내던 동네 사람들이 아직 있었습니다. 정 씨는 그곳에서 이웃의 농사를 도우며 다시 자식들 도와줄 돈을 조금씩 모아갔습니다. 정 씨가 이토록 몸 상해가며 자식들을 도와주고 싶었던 이유는 어릴 때부터 자식들을 너무 힘들게 키웠고 뭐 하나 해준 것이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예상보다 자식들은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딸 모두 취직을 하자마자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남편이 경마로 돈을 탕진한 터라 자식들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정 씨의 자식들은 아무것도 없이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대출을 받으며 비슷한 처지의 아내를 만나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딸을 걱정했습니다. 딸은 돈이 조금 있는 집안으로 시집을 갔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딸이 아무것도 없이 간 거라 많은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딸의 결혼을 처음에는 말리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리 예전과는 다르다고 해도 결혼할 때 아무것도 해가지 않으면 고생할 모습이 뻔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엄마, 나 이 사람 꼭 잡아야 돼. 엄마한테 이런 말하기 미안하지만 더 이상 가난하게 살기 싫어. 그렇게 정 씨의 만류에도 딸은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딸은 예전 정 씨가 겪었던 것처럼 결혼하자마자 시부모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집도 시댁 쪽에서 해줬는데 딸의 시부모는 그 집의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었고 마치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거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시부모가 먼 곳에 살고 있었는데 얼마 안 가 딸이 사는 곳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정 씨의 딸은 이전까지는 그래도 시부모가 멀리 살았기 때문에 참을만 했지만 시부모네가 집 근처로 이사를 온다는 소식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딸의 시부모는 자기의 32살 된 아들의 밥을 차려줘야 한다며 집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정 씨의 딸 내외는 맞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딸은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지만 시부모는 안 그래도 아무것도 없이 들어온 며느리가 일을 그만두는 것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딸의 시어머니는 자식 낳기 전까지는 자기가 밥 차려줄 테니 일을 다니라고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 정 씨의 딸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시어머니의 살림 간섭이었습니다. 일을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며느리가 도맡아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전업주부처럼 완벽하게 살림을 하기를 바랬습니다. 얘, 집이 왜 이렇게 더럽니? 어머니 모신다고 청소 싹 해놨는데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눈은 쳐다보지도 않고 본인이 직접 다시 손걸레를 들고 일일이 닦았습니다. 항상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냉장고며 장롱이며 베란다를 점검하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호텔방 청소하는 일을 하며 일일이 검사를 받는 느낌을 받아야 했습니다. 특히나 시아버지가 오면 항상 정 씨의 딸은 15첩 이상의 밥상을 차려야 했는데 이게 제일 고역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로는 뭐 있던 반찬에 밥만 더하면 된다고 자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기분 나쁜 티를 확 내면서 오늘 바빴냐고 며느리를 은근히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시부모가 딸의 집으로 찾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는 이제 집도 가깝겠다 일주일에 3번 정도 며느리를 자기 집으로 불러댔습니다. 자식 내외를 거의 비서처럼 이거저거 다 시키면서 굳이 안 해도 될 사소한 것들까지 다 해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남편과 함께 가는 날이 많았지만 몸이 편찮으신 것도 아닌데 불러다가 모여 앉아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다정하게나 대해주시면 모를까 마주칠 때마다 잔소리하고 핀잔을 주기 바빴습니다. 이런 딸의 한탄을 들을 때면 정 씨는 딸을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너네 개인 생활이 있는데 사돈네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최서방이랑은 얘기해봤어? 남편은 자기 부모님한테 꽉 잡혀 살아. 아무 말도 못한다고. 언제 전화 올지 몰라서 조마조마하다니까. 그러지 말고 엄마가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내가 뭘 어떻게 도와줘?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는 건 어때? 오빠도 나랑 사는데 가깝고 엄마도 자식들이랑 근처에 살면 좋잖아. 정 씨는 딸이 너무 안쓰러워 딸의 부탁을 단번에 오케이 했습니다. 정 씨는 나중에 자기가 몸이 안 좋아지거나 하면 자식들과 멀리 떨어져 사는 것보다 가까운 곳에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고 건강할 때 자식들을 도와주면 자식들도 자기를 잘 돌봐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언니는 그런 정 씨를 걱정했습니다. 어떤 자식은 생활비 자기가 대야 하는 부모를 가까이 두고 있는데 부모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신세한탄한다더라. 이런 언니의 걱정에도 정 씨는 그렇게 고향집을 정리하고 자식들 집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원룸방을 하나 구했습니다. 어차피 혼자 살 거니 넓은 집은 필요 없었지만 막상 들어가 보니 너무 갑갑했습니다. 그래도 한 푼이라도 아껴야 했던 정 씨는 그곳에 살며 자식들이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며 자식들을 도와줬습니다. 정 씨는 큰아들 내외와는 자주 보기 힘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첫째 며느리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정 씨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울로 처음 이사오고 큰아들 내외와 밥을 먹는데 정 씨는 우연히 며느리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죽겠어. 엄마는 나이 들수록 내가 가까이서 살뜰히 챙기고 싶은데 멀리 있고 시어머니는 늙을수록 멀리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집 근처로 이사까지 왔다니까. 첫째 며느리에게 있어 정 씨는 되도록 멀리 있으면 좋은 존재였습니다. 이날 이후 정 씨는 굳이 큰아들 내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성격이 마음에 안 든다.
저런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시어머니니까 이유 없이 멀리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으니 정 씨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 씨는 딸에게 많은 도움을 줬는데 딸은 항상 자기 집 반찬이 다 떨어졌다며 정 씨에게 반찬을 해달라는 부탁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식비를 주는 것도 아니었고 물가도 비싼데 그 식비는 다 정 씨의 주머니에서 나갔습니다. 정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만든 반찬이 사돈을 위한 반찬이라는 사실을요. 정 씨는 딸이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해줘서 지금 이런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해 자신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군말 없이 딸의 부탁이라면 모두 들어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딸은 손주를 낳았습니다. 딸이 손주를 임신하면서부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신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있을 때도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울면서 정 씨의 집에 찾아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사돈네를 확 뒤엎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딸은 말렸습니다. 소중한 가정을 지키려는 딸의 노력이 가상했습니다. 정 씨는 딸의 집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시부모들이 자기들 불편할까봐 미리 며느리에게 눈치를 준 모양이었습니다. 시부모는 그렇게 편하게 손주가 있는 집으로 가지만 육아는 전혀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손님 대접을 받았습니다. 정 씨의 딸은 육아를 하면서 시부모가 오면 과일을 깎아야 했고 차를 우려야 했습니다. 딸이 육아를 도맡아 하다 보니 정 씨가 손주를 돌봐줄 일은 거의 없었지만 정 씨는 계속 반찬을 갖다 바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외로웠습니다. 항상 딸에게 음식을 가져다 줄 때만 딸을 볼 수 있었고 보는 것도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손주가 생기면서 딸이 정 씨의 집에 오는 날도 거의 없었습니다. 정 씨와 딸의 카카오톡 창을 열어보면 엄마 이것 좀 해다 줘. 반찬 좀 갖다 줘. 알았어. 몇 시까지 가면 돼. 이런 대화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큰아들도 손주를 낳았는데 큰아들네는 그렇게 연락이 없더니 손주를 낳고 정 씨에게 연락하는 빈도가 늘었습니다. 맞벌이를 하던 큰아들 내외는 항상 출근하기 전에 정 씨의 집에 손주를 맡아두고 갔습니다. 그러고는 자기 집은 절대 못 들어오게 하니 정말 필요할 때만 찾는 것 같아 괘씸했습니다. 그래도 손주를 보는 것은 우울했던 정 씨에게 큰 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죠. 생활비를 주긴 했지만 손주를 위해 쓰다 보면 남는 것도 없었습니다. 반복되는 육아에 정 씨의 몸은 더 이상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그중 손목이 안 좋아 병원에 갔더니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 씨는 그렇게 큰아들 내외에게 말했습니다. 난 너는 애 못 보겠다. 다른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아니? 나이 들어 손주 봐주면 바보래 바보. 큰아들은 그런 어머니에게 손주가 어린이집 갈 때까지만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장 방법이 없었던 정 씨는 그렇게 1년을 더 손주를 봐줘야 했습니다. 이후 손주가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정 씨는 조금 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 씨도 몸이 안 좋아지자 자식들을 찾고 싶었습니다. 정 씨도 자식들에게 TV가 안 나오니 좀 고쳐달라고 말하고 싶었고 수압이 약하니 좀 봐달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자식들이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까봐 부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 씨는 그렇게 TV도 안 나오는 조용한 방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반대로 딸의 시부모는 갈수록 몸이 아프니 자식 내외에게 계속 여기저기 아프다 전화하고 병원 데려다 달라고 하는 횟수가 많아졌습니다. 딸이 또 이런 사실을 정 씨에게 푸념하는데 이런 말을 들은 정 씨는 자신이 아파도 딸에게 연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는 지인도 이곳에 한 명도 없고 손주를 돌봐줄 때는 그래도 외로움이 덜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주를 맡아서 키우기에는 정 씨의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더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고향에 있는 언니들과 고향 사람들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와서는 반찬 다 갖다 바치느라 정작 정씨 본인은 밥에 나물만으로 때울 때가 많았습니다. 정씨는 다 같이 둘러앉아 먹는 고향 음식들이 그리웠습니다. 고향에 내려가면 하루에 한 번 내 집에 방문해주면서 내 상태를 체크해주는 동네 사람들도 있었고 고향의 모든 것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씨는 그날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정 씨는 하나 해결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 씨는 말도 없이 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누구세요? 나다. 엄마, 연락도 없이 여기 무슨 일이야? 시부모님 와 계셔. 딸은 연락도 없이 찾아온 엄마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부모들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아이고, 상견례 이후로 처음 뵙네요. 집도 가까운데 자주 뵀으면 좋았을 텐데요. 딱 보니 시부모는 또 앉아서 딸이 깎아주는 과일만 먹고 있었고 딸은 땀을 흘리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딸의 시어머니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사돈도 여기 와서 과일을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마음에도 없는 좋은 말을 주고받다가 정 씨가 말을 꺼냅니다. 제가 참 딸 결혼시킬 때 아무것도 못 해준 게 한이 됐어요. 딸도 그걸 아는지 기도 못 펴고 사는 거 보면서 참 안쓰럽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사돈네는 딱히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집안일도 혼자 도맡아 해. 사돈네 시녀 노릇해 반찬도 계속 해다 줘. 그 정도면 이 집값만큼은 다 한 거 아닌가요? 언제까지 남의 소중한 딸을 그렇게 눈치 주고 부려먹을 생각이신가요? 시부모는 돌변한 사돈을 보고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가 좀 성격이 안 좋아요. 제 고향에 저 같은 성격의 형제들이 많아서 우리 딸이 힘들다고 하면 다 내팽개치고 올라와서 딸 편 들어줄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아들 장가 보내고 새 살림 시키셨으면 집에 찾아오는 것도 자제하시고 간섭도 자제하세요. 앞으로 제 딸 힘들게 하면 제가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사돈네는 전형적인 강약, 약강의 사람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기가 세 보였던 정 씨의 말에 사돈네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딸도 좀 쉬어야 하니 이제 저희가 좀 자리를 비켜주죠. 이 말을 남기면서 정 씨와 시부모는 각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 씨는 딸에게 집의 비밀번호도 꼭 바꾸라는 말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 자식들을 불러놓고 이제는 고향으로 내려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몸도 안 좋고 무엇보다 너무 외롭구나. 정 씨가 근처에 살아서 안 좋은 것보다는 좋은 게 많았던 자식들은 반대했지만 정 씨는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은 그래도 건강해서 망정이지. 너네 나 아프면 나 돌봐줄 수 있겠니? 빈말이라도 할 법했지만 자식들은 정 씨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 씨는 씁쓸했지만 그런 자식들을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정 씨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딸의 시부모는 정 씨가 방문한 날 이후 딸에 대한 간섭이 줄었고 자식들도 정 씨가 없는 삶에 하나둘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정 씨는 고향에서 형제들과 동네 사람들과 행복하게 남은 노후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정 씨 할머니의 사연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식들 집 근처에 사는 것이 좋은 점도 안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정답은 없고 각자 상황도 다 다를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는 자식들 집 근처에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항상 가장 우선순위는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사는 곳은 쉽게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